처음부터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So rejection is an everyday part of our lives. 자, 거절이란 것은요, 소재가 나왔네요. 거절에 대한 글인가 봐. 거절이란 것은 우리의, 그죠? 일상적인 삶의 어떤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 하다 보면 거절이 수없이 많죠. 그러나 most people can't handle it well. 그런데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거절이란 것을요, 잘 다루지 못한대. 자, it이 의미하는 것은요, rejection이 되겠죠? 자, 일단 yet이란 건요,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So for many, 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it's so painful that they would rather not ask for something at all than ask and risk rejection. 자, 이때 it도 마찬가지로 거절이에요. 거절이란 것은요, 너무나도 좀 painful, 좀 상처가 받아, 너무나도 상처를 받아서 상처스러워서 그래서 that 이하해 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so that 구문이죠. so 형용사 해서 that 이하하다. 자, 거절받으면 너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오히려 would rather not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an 다음에 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동사원 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B라고 할게요. 왜냐면 동사라고 하니까 헷갈리네. would rather not A than B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B라기보다는 오히려 A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B를 해야 되는데 B 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B 하지 않고, B라기보다는 A를 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한국말, 잠깐 한국말 꼬였어, 잠깐만. B 하지 않고, B라기보다는 B를 해야 되는데 B라기보다는 한국말 어렵네요. B라기보다는 A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건 B예요. 왜냐면 여기 not이라는 부정의 표현은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절에 대해서 거절할 것을 물어도 보고요. 거절할 가능성을 이제 위협을 무릅쓰기보다는 오히려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지, 나래를 전혀 물어보지 않는 거,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risk라는 건요, 위협을 무릅쓰다의 뜻도 있는데 뒤에 이렇게 rejection이 나오면 거절당할 위협을 무릅쓰다. 난 처음에 한국말이 무릅쓰다 나올 때 이해가 좀 안 갔거든. 무릎을 왜 쓰지? 걷는 것도 아니고. 근데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감수하다 정도 뜻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 거절받으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거절받을지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무릎도 쓰지도 않은 채 그냥 아예, 그죠? 뭔가에 대해서 요구를 전혀 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문제점을 꼬집습니다. But yet 그러나 as the old saying goes, 그러나 옛 속담에서요 말하듯이 if you don't ask, the answer is always no. 자, 네가 뭔가를 물어보지 않으면 결과는 항상 no야 라는 속담이 있대.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속담이 있니? 뭐 물어보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속담이 있다라고 해요. 네가 물지도 않으면 뭐 얻을 것도 없어. 그죠? 항상 대답은 no다 라고 합니다. So avoiding rejection negatively affects many aspects of your life. 그래서 그죠? 거절당할 행동을 피하는 것은 거절받을 행동이에요. 여기서는 rejec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거절당할 만한 행동 자체를 하지 않는 거, 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너의 삶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친대.
So, all of that happens only because you're not tough enough to handle it.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오직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너가 이 거절당하는 거, 그죠? 거절. 이때도 입도 거절이에요. 거절당할 것을, 그죠? 다룰 만큼 충분히 네가 tough, 강하지가 않기 때문이야. 너무 여리다라는 거죠. 거절도 받으면 어때? 거절 당하면 어때? 근데 그 거절을 좀 다룰 만큼 네가 충분히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그런 행동을 거절받을 만한 일을 피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for this reason,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 consider the rejection therapy. 자, 거절 치료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명령문으로 얘기해요. 동사 원형이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떠올려보지. come up with. 뭐를 떠올리다. 자, 거절 치료법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고요. 뭘 떠올리냐면요. A request or an activity that usually results in a rejection. 자, 보통 그죠? 거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요구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한번 떠올려 보래.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나가다가 아무 사람한테 남자한테 저랑 사귀실래요? 거의 99.9% 거절당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한번 떠올려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result in 쓰셔야 돼요. 거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 이게 원인이 아닌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result from 쓰면 틀립니다. 자, 거절이라는 결과를 낳을 그런 뻔한 행동들 있잖아. 뻔한 활동이라든가 뻔한 요구사항들. So, working in a sales is one such example. 그래서 판매직으로 일하는 거, 그죠? 그게 바로 하나의 그러한 예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판매직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거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겠지만 이 판매직에서 일하는 게 바로 이 거절 테라피의 하나의 전형적인 예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sking for discount at the store. 자, 가게에서, 그죠? 할인을 요구하는 거. 이것도 또한 work, 효과가 있대. 자, 이때 work란 건요, 일하다가 아니죠? 효과가 있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선생님이 좀 이게 좀 많이 와닿는 게 되게 나 의외다? 되게 막 성격 강해 보이잖아. 근데 식당 가서 주문을 못 해. 원장님 맨날 시켜. 콜라 하나. 원장님이 막 부르거든. 저기요 이렇게 잘 못해. 그러니까 나는 거절당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고 피해 끼치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 남이 뭐 집중하고 있는데 야 이거 뭐 해줄래? 이런 것도 잘 안 하거든. 근데 한 번 하니까 원장님 나한테 그런 거야. 아니 나 없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연습해봐 하면서 나한테 막 나 손을 막 들어가면서 사장님 막 이렇게 하래. 그래서 싫은데 했는데 한 번 하니까 생각보다 이제 지금은 잘하는데 선생님도 처음에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So by deliberately 자 이거 아까 우리 나왔던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까 앞에 지문에서 with purpose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 잘 보세요. 너 자신을 거절당하게끔 그렇게 둠으로써 끝났어. 여기까지 이제 끝이야. 새로운 주동이 시작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요 by 다음에 ing 구문 ing 함으로써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 제기 이제 대명사가 와야 됩니다. 다른 타인이 아니고 너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야. 시험을 이제 모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너 자신을 거절당하게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you will grow a thicker skin. 너는 더 두꺼운 그런 피부를 가지게 될 거래. 성장시키게 될 거래. 그죠? 근데 그 두꺼운 피부는 뭐예요? That will allow you to take on much more in life, thus making you more successful at dealing with the unfavorable circumstances.
자, 그 두꺼운 이제 피부란 건 뭐예요? 너를 take on은요, 떠맡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떠맡다, 착수하다, 해내다. 그래서 훨씬 더 삶에서 많은 일들을, 그죠? 너를 떠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뭐 철판 같은 그런 표현인 거죠. 그죠? 납작 두껍다 이런 표현. 그런 것을 성장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러므로 결국 이거는 어떻게 만든다, 너를 더, 뭐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원치 않는,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죠? 너가 잘 deal with는요, 대처하다, 대체하다, 처리하다, 이런 해내다 이런 뜻이 있죠. 대처하다. So, unfavorable circumstance.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네가 잘 성공적으로 더 잘 그렇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너를 그러므로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좀 감당하는 힘을 키워라. 이런 맥락이었죠. 그래서 어휘, 순서, 주주제요. 참고로 선생님이요, 각 지문의 주요 문장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으면 3개 따로 시험 볼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고등부는요, 전체 지문을, 중등부 같은 경우는 다 영작 해봤잖아. 안 해봤어? 영작 했잖아. 교과서 막 암기해서 쓰고 하는 거. 중등부 때는 시험 범위 자체도 많지도 않고 구조 자체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고등부는 이거 실제로 선생님이 영작해라 시키면요, 거의 완성하는 사람이 현수쌤밖에 없었거든? 내 제자 중에. 진짜 독하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 주요 문장 정도는 쓰실 수 있게끔 따로 연습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다음에 31번인가요? So, generalization without specific examples that humanize writing is boring to the listener and to the reader. 자, 여기서 잘 보면요, 구체적인 사례 없는 일반화라는 거고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애가 얘거든.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humanize라는 건요, 뭐뭐를 인간화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인간미 있게 꾸미다. 뭐 동물이라든가 사물을 인간화하다 쓸 때는 이제 그러는 인간하고, 여기서는 글을요, 조금 더 인간미 있게, 좀 더 감칠맛 나게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사례 없는 그런 일반화는 바로 듣는 사람이라든가 뭐 독자들, 그죠? 모두에게 어떻게 지루하게 해준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얘들아, 이 generalization 자체가 지루함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bored라고 쓰면 틀리죠. 지루함을 어떤 대상에게 주는 거야. 누구누구에게 주는 거야. So who wants to read platitude all day? 자, 누가 all day, 하루 종일, platitude, 상투적인 말이죠. 뻔한 말, 진부한 말. 그런 상투적인 말을 누가 읽기를 원하겠느냐? Who wants to hear the word great, greater, best, smartest, finest, humanitarian, and on without the specific examples. 그 다음에 누가, 그죠? 그러한 말들, 그죠? 위대하고, 더 위대하고, 그죠? 최고고, 가장 똑똑하고, 그다음에 가장 훌륭하고, 인간적이고, 인도주의자라는 뜻이에요. humanitarian. 인간미가 엄청 넘치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런 거. 근데 뭐 없이? 구체적인 사례 없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거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누가 계속 듣고 싶겠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얘들아 반복되는 표현 지금 2가지 있었죠? 아까도 지금 뭐예요? 구체적인 사례 없이, 구체적인 사례 없이.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거든? 아니, 구체적인 사례 없이 누가 그런 글이라든가 그런 말을 누가 좋아해? 결국 이런 글이야. 그 다음에 instead of using this nothing word, leave them out completely and just describe their particulars. 자, 그래서 이러한 nothing word은 선생님이 한국말을 좀 편하게 썼거든요. 공허한 말, 별 의미 없는 말, 쓸데기 없는 말, 뻔한 말. 그래서 nothing word. 자, 이러한 공허한 말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근데 되게 싫죠. 남자들 애들은. 사랑해, 사귀자. 누가 사귀고 싶겠냐? 그치? 절절함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 거 대신에 이러한 공허한 말들을 so, leave out이야. 없애버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죠? leave out. 이런 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단지 the particular 아주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그냥 진술하자. 그래서 particular 세부 사항. 여기선 particular하고 비슷하게 쓰인 표현은 examples 같은 게 되겠죠. 그럼 세세한 내용들 그런 걸 기술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글의 요지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저자가. 명령문으로 얘기하거나 should, must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의견이죠. So there is nothing worse than reading a scene in a novel in which a main character is described up front as heroic or brave or tragic or funny, while thereafter the writer quickly moves on to something else. 자, 이제 there is nothing worse than 자체가요. ing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거거든. So worse는 bad의 비교급이잖아. ing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어. 그럼 뭐야? ing 하는 게 제일 나빠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자체로 외우십시오. There is nothing worse than ing. ing 하는 게 최악이야.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상 뭐다? 최상급이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거는 뭐 스피킹 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nothing하고 worse 사이에 that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서 원래 이렇게. 그죠? ing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 그죠?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소설 속의 한 장면을 읽는 건데요. 이 장면이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 자, 메인 캐릭터가 어떻게 서술되어지고 있냐면 대놓고 up front이야. up이란 거는 이제 위쪽에다가 앞에 대놓고 드러내서 이런 뜻이거든. 그 메인 캐릭터가 주인공인 대놓고 뭐라고 이제 묘사되어지냐면 영웅이다, 영웅적이다, 그리고 용감하거나 아니면 비극적이거나 대놓고 즐거운 이렇게 그러한 사람으로 만약 이제 묘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읽는 것은 이제 최악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 그거예요. 대놓고. 이런 거죠. 뭐 글이라고 치면요. heroic Vivian이라고 글에서 이렇게 쓰면은 이런 글은 재미없다라는 거야. 영웅적인 이런 단어 어휘 선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영웅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가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적어라 라는 거지. 이런 건 재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그죠? So,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그런 다음에 그 작가가 이제 뭐 하냐면요. 빠르게 something else. 그 밖에 다른 이제 씬으로다가 빠르게 옮기는 그러한 어떤 소설. 그죠? 자, 여기서는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행사를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소설 속에 사실 그 장면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소설이라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장면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한 소설을 읽는 것은 최악이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o that's no good at all. 자, 그러한 것은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혀 좋은 것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So you have to use less one-word description and more detailed, engaging descriptions if you want to make something real. 그래서 만약 너가요, 뭔가가 진짜, 그죠? 실존하는 것처럼 리얼하게 그렇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뭐 해라? 한 단어를 덜 쓰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 쓰지 마. 이런 한 단어 쓰지 말고, 그죠? 이런 한 단어의 묘사를 쓰지 말고, 어떻게? 더 세부적이고, 그죠? 더 매력적인 그러한 묘사를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engaging은요, 이때 매력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법, 어휘, 요약문, 문장 삽입.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 괜찮은데 상태?
훌륭한데? 난 조금은 니네들이 힘들어서 눈 이렇게 풀릴 줄 알았는데 역시 예비고일 원장님이 엄청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학년 맞군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2번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숙제할 시간 좀 드릴게요. 자, face-to-face interaction이야. 이건 대면의 어떤 상호작용이죠. 서로 인터넷상이 아니고 대면적인 face-to-face.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는. 그래서 대면상의 상호작용은 아주 엄청 대단하대요. 영향력이 있대요. 그리고 때때로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하는 유일한 방법이냐면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from the simplest to the most complex. 자,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구문이죠. from A부터 B까지.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에 이르르는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면상의 서로의 상호작용, 이게 소재가 되겠죠. So it is one of the best ways to stimulate new thinking and ideas too. 자, 이것은요, 또한 새로운 생각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를 자극하는 stimulate, 촉진하는, 자극하는 그런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래. 자, 이때 이 또 마찬가지로 뭐로 의미하는 거겠어요? 대면적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긍정에서의 또 하나는 to입니다. 아까 우리 nor 배웠죠? So most of us would have had difficulty learning how to tie a shoelace only from pictures or how to do arithmetic from a book. 자, 요거 얘들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have difficulty ing 하면은 보통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은 다 알고 계세요. 팁 하나 줄게. 그런데 그냥 have difficulty ing가 아니고, 참고로 얘들아 have difficulty ing는 여기 in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그건 글쓰니 마음. 그런데 would랑 이렇게 함께 쓰이는 표현일 때는요, 이 in 자체가 뭐냐면 뭐뭐 한다면 가정법처럼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해석해보게 잘 봐. 자, how to tie a shoelace야. 이거는 뭐예요? 신발끈이죠. 그죠? 그래서 오직 사진으로 신발끈을 묶는 방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오직 책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또 그건 좀 우리 중 상당수는 굉장히 어려워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자연스럽지. 요거를 막 가끔 해석을 좀 막 꼬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have difficulty ing만 나오면은 그냥 주어가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would 같은 애들 이런 거 나왔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가정법처럼 그죠? ing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ing 한다면 주어가 would 이해할 거야. 그 오직 사진으로 신발끈 묶는 거 그렇게 배우면 어렵죠. 당연히 실제로 실전으로 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게 자체가 뭐예요? 사진, 책이 뭐야? 대면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의 예신 거지. 그죠? 왜? 옆에서 누군가 신발끈 묶는 방법을 대면적으로 알려주면 굉장히 쉬울 건데 사진으로 보니까 어렵다는 거죠. So psychology, Mihaly was 어떤 이 사람은요. 뭐를 이제 찾았냐면 while studying high achievers that a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 were a student of the previous winners. 자, 뭐라 그래요? 엄청 높은 성취감, 그죠? 높은 성취에 대해서 연구하는 동안에 뭐를 발견했냐면 실제로 얘들아 여기서 found에 해당하는 대신 얘예요. 이거는 그냥 접속사구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높은 성취자들, 그러니까 좀 뛰어난 사람들이죠. 높은 성취자들 자체가 우수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래서 우수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연구하는 동안에 뭘 알게 됐냐면 노벨 수상자들 아주 상당수들이요. 실제로 뭐예요? 이전
수상자들 그런 어떤 학생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뒤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they had access to the same literature as everyone else, but 이 부분이 중요하죠. Personal contact made a crucial differences to their creativity.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이거 있잖아요. 노벨 수상자의 상당수들이 이전 수상자의 학생이었대. 그러면 누구야? 누가 수상자였어? 교수님. 선생님이 노벨 수상자였고, 그죠? 그 선생님의 제자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벨 수상자 상당수를 차지했다. 다시 말하면 뭐야? 선생님과 제자 사이는 뭐야? 직접적인 퍼스널 컨택을 하는 사람들인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노벨 수상자들은요, 실제로 똑같은 어떤 문헌들, 그죠? 누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똑같은 어떤 뭐 참고 서적이라든가 문헌들을 이제 접근할 수 있었지만, 개인적인 이런 어떤 대면, 이런 게 실제로 그들의 어떤 창의성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 대면적인 관계. So within organizations, this make conversation both a crucial factor for high-level professional skills and the most important way of sharing everyday information.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요, 조직 내에서는 이게 바로 뭐야? 대면적인 인터랙션이 바로 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High-level professional skill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수준의 전문적인 어떤 능력, 전문적인 기술. 높은 수준의 전문적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요소. 그리고 일상의 어떤 그런 매일매일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그러한 대화들, 대면적인 대화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요거 선생님이 요거 좀 부연 설명 해줄게. 요거 뭐냐면, 이게 뭔 말이냐면,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그 대화를, 선생님이 만일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뛰어난 네일아트 솜씨가 있다고 쳐봐. 그랬을 때, 실제로 옆에 그걸 이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선생님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좀 가르쳐 주기도 하겠지, 대면적으로.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높은 스킬에 대한 아주 그런 대화 자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누군가한테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일상적인 어떤 그런 정보 같은 걸 공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방법이 될 거다. 당연하죠. 일상적인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대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감정도 읽을 수 있고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대화가 될 거다. 대화로 만들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법, 빈칸 추론, 주주제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숙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날부터 너무 빡세면 우리 뛰어내리고 싶잖아. 그러지 말자. 첫날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는 안 줄 건데, 오늘 우리 20 몇 번부터였지, 얘들아? 22번? 3번? 20번? 많이 했네. 20번부터 선생님 수업한 지문만이야. 아까 하나 빼고는 뭐 다 한 것 같은데, 실용문이랑 그런 거 빼고는. 다음 주 월요일날 워크북만 풀어오시는 걸 일단 숙제로 둘게요. 워크북도 내용이 좀 많아. 언니 고등부예요. 중등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변형 문제까지 풀러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충동이 좀 들 것 같아서 워크북만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참고로 워크북은요, 앞뒤 이렇게 보면서 연습해도 상관은 없어. 일단 숙지 제일 이상적인 거는 자기가 지문을 좀 다시 한번 뜯어보고서 숙지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연습하는 과정이긴 한데, 혹시나 자기가 좀 기억이 안 난다면 앞에 들여다보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연습하는 작업이니까요. 요거 하는 게 이제 숙제고, 또 하나 좀 알려드려야 될 공지사항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이 월요일날 못 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가연이는? 왜 끄덕이지? 그래, 그냥 호응해 준 거지? 못 와요. 그 이유가 괌으로 놀러 갑니다. 괌으로. 선생님네 할아버지래. 선생님네 아빠가 환갑이셔, 환갑. 그래서
가족끼리 환갑 기념으로 주말에 껴서 월요일날 하루만이에요. 월요일날 하루만 좀 껴서 갈 것 같아서. 근데 수요일날은 옵니다. 그죠? 월요일날은 좀 누가 오시느냐? 다른 남자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대신해서 뒷부분 있잖아요. 33번부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른 남자 선생님과 갑자기 눈이 눈이 갈매기는데. 그래서 다른 남자분께서 뒷부분 40번까지 수업을 해주실 거고요. 참고로 33번부터 40번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요일날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질문 어려웠니? 어떤 질문 이해하기 힘들었니? 라고 물어봐서 그 질문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서 우리 이제 숙제한 거 채점하고, 그죠? 점검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이해되시나요? 숙제는 다 해오셔야 되고, 이날 숙제는 뭐냐면 요거 워크북 풀어오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수요일날 날 만났을 때 20번부터 40번까지 워크북이 싹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내신은요, 얘들아 개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요 시간이 좀 남아서 아니면 저는 조금 생각보다 수월해서 저 변형 문제까지 풀었어야 하면 너무 좋은 거고. 변형 문제 다 못 풀어. 물론 다 못 풀어. 이건 다 풀 수는 없는데 조금 풀었어요 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 어른들 가끔 그래. 선생님 여기까지만 하라면서요. 내신은 자기 한계를 실험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하실 수 있어도 돼요. 더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괌 가서 맛있는 거 사올게 얘들아. 자, 일단 20분 남았는데 우리 20분 동안은요 좀 숙제 땡겨서 할게요.